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커뮤니케이션 코치 지니입니다. 오늘은 이제 스피치랩의 일환으로 연설을 할 때, 발표를 할 때 꼭 필요한 기본기를 다지는 시리즈를 준비했는데요. 영어 스피치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바로 스피드입니다. 스피드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고, 제가 스피치 컨설팅을 했던 경험으로 다양한 꿀팁들과 꼭 아셔야 될 내용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네, 그러면 연설에 있어서, 스피치에 있어서 가장 좋은 스피드는 뭘까요? 제가 컨설팅을 할 때 꼭 말씀드리는 것이 내가 평소 말하는 스피드의 1.25배 정도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나는 생각을 하고 말하는 반면에 듣는 사람은 듣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시간을 많이 줘야 되기 때문인데요. 영어 스피치에서 특히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관객들을 대상으로 한 스피치나 발표는 더욱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속도의 1.25배로 얘기한다고 생각해라. 내가 얘기를 했을 때 좀 느린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얘기를 해야 적절한 스피드가 나온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평균적인 스피드는 조금 천천히 얘기를 하신다면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느리게 스피치 중간중간에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빠르고 느리게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스피치를 느리게 하신다면 다양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효과 중에서 제가 4가지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중요성을 강조할 때 오히려 느리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잠깐의 pause, 쉼 뒤에 나오는 느리게 하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상대를 집중하게 하고 이목을 딱 집중하게 함으로써 중요성을 강조한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바로 신뢰감을 형성합니다. 내가 조금 더 진중하고 조금 더 신뢰를 주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빠르게 막 말괄량이처럼 얘기하는 것보다는 느리고 침착하게 얘기하는 게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느린 스피드는 신뢰감을 줍니다. 신뢰감과 더불어서 진중한 그런 느낌도 줍니다. 어디 코미디 쇼나 스탠드업 코미디 이런 걸 보시면요, 그렇게 속도가 느리지 않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좀 일상생활의 스피드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경우에 따라서 더 빠르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그에 반대로 느리게 얘기한다면 좀 진중한, 진지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이벤트 이후에 슬픔의 감정을 나타낼 때 느리게 얘기한다면 훨씬 더 슬픔의 감정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데요. 함께 예시들을 보면서 어떨 때 느리게 얘기를 하는 것이 좋은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이 예시 동영상에서는요, 카멜라 해리스라는 미국의 부통령이신 분께서 당선이 되셨을 때 하셨던 연설이에요. 이걸 한번 같이 보시죠. No matter who you voted for, I will strive to be a vice president, like Joe was to President Obama, loyal, honest, and prepared, waking up every day thinking of you and your family. Because now is when the real work begins, the hard work, the necessary work, the good work, the essential work to save lives and beat this epidemic, to rebuild our economy so it works for working people, to root out systemic racism in our justice system and society, to combat the climate crisis, to unite our country and heal the soul of our nation. 네, 보시면 이분께서 굉장히 천천히 차근차근 차분하게 얘기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일단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정치인이 처음으로 이제 당선이 된 후에 하는 공식적인 연설이다 보니 침착함, 진지함, 그리고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천천히 또박또박 얘기하셨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빠르게 얘기한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빠르게 얘기하는 빠른 스피드는요, 다양한 효과가 있는데요. 일단 어떤 내용의 급함, urgency를 나타내는 역할도 합니다. 뭔가 빨리 해결해야 되는 일이 있다. 지금 당장 이목을 집중시켜서 빨리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런 하이 텐션의 내용을 전달할 때는 빠르게
일반 스피치의 평균적인 속도보다 빠르게 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양이 굉장히 많다, 뭔가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를 나타낼 때 빠르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걸 빠르게 얘기해서 많은 양의 정보를 줄 때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정보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이해시키고 집중해서 이해하게 하도록 하기보다는 빠르게, 못 알아듣더라도 빠르게 얘기해서 훨씬 더 많다는 걸 강조하고 싶을 때 쓰는 테크닉입니다. 이것은 제가 예시를 통해 좀 이따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빠른 스피드는 다양한 감정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감정으로는 기쁨, 그리고 화가 남이 있습니다. 기쁠 때도 저희 뭔가 막 들뜨면서 빠르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목소리 톤도 같이 올리시면서 기쁘게 그런 기쁨의 감정을 나타낼 때 빠른 스피드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반대로 너무 화가 날 때, 뭔가 어떤 화의 감정을 끌어내고 싶을 때, 어떤 문제점을 얘기할 때도 빠르게 얘기하신다면 그 텐션을 올리면서 더욱더 화가 나셨다는 것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예시를 함께 보시죠. 첫 번째 영상은요. presidential debate, 대통령 선거 디베이트에서 한 후보자께서 얘기를 하신 내용입니다. 총기 규제에 관해서 하신 내용인데요. 보시면 굉장히 빠르게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먼저 한번 시청해 보실게요. And in Odessa, I met the mother of a 15-year-old girl who was shot by an AR-15. And that mother watched her bleed to death over the course of an hour because so many other people were shot by that AR-15 in Odessa and Midland. There weren't enough ambulances to get to them in time. Hell yes, we're going to take your AR-15, your AK-47. And that mother had to watch her bleed to death over a course of an hour because there were so many other people who were shot and bleeding. 굉장히 빨라서 저도 약간 더듬더듬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분께서 발음이 너무 정확하셔서 잘 들려서 그렇지 진짜 빠른 속도예요. 이 속도로 빌드업을 해서 마지막에 활용점정을 찍죠. 화남을 나타내는 활용점정을 찍습니다. Hell yeah, we're gonna take your AR-15 이렇게 아주 활용점정을 찍는 화가 났다는 것을 극대화하는 어떤 문구를 던집니다. 이런 식으로 빠른 속도로 얘기를 해서 텐션을 올리고 화가 났다는 것을 굉장히 잘 표현하셨죠. 다른 예시도 한번 볼게요. 이것도 역시 총기 규제, 총기 사건에 관련된 영상인데요. 이 영상에서는 이 총기 사고로 인해 친구들이 많이 죽고 이런 총기 사고 현장을 살아남은 한 명의 학생이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라는 내용의 연설을 담은 내용입니다. 이 영상도 빠르게 얘기한 부분을 위주로 한번 시청해 보실게요. Joaquin Oliver would never play basketball with Sam or Dylan. Elena Petty would never. Kara Lugren would never. Chris Hickson would never. Luke Hoyer would never. Marquine Duque Aguiano would never. Peter Wang would never. Alyssa Al-Hadaf would never. Jamie Guttenberg would never. Meadow Pollock would never. 보셨죠? 한 명씩 천천히 얘기하다가 스피드가 점점 빨라집니다. Alina Diaz would never, Luke would never, 누구 will never 하고 계속 이제 얘기를 했죠. 여기서 누구 will never 라는 어떠한 그 phrase를 반복함으로써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얘기했지만 이게 직접 말씀하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여기서도 사람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각인시키고 차근차근 이해시킨다기보다는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입었고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이제 더 이상 내 곁에 없는지 많은 양을 강조하려고 빠르게 얘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빠른 스피치가 좋을까요? 느린 스피치가 좋을까요? 네, 딱 한 가지 속도로 하는 스피치가 최악입니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스피치의 스피드는요, 빠른 부분, 느린 부분 다 중요합니다. 다 다른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옛날에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소설들도 보면요, 아주 희극적인 장면과 아주 진지하고 아주 잔인한 장면들을 항상 이렇게 같이 겹겹이 쌓아놓으셨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바로 텐션을 쥐었다가 놓았다가 쥐었다가 놓았다가 이런 느낌의 스토리를 전개하기 위해서인데요. 스피치도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텐션을 줬다가 뺐다가 줬다가 뺐다가 이 강약 조절을 굉장히 잘해야 돼요. 이 강약 조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스피드입니다. 이 스피드를 vary 했을 때, 다양하게 변화시켰을 때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일단 첫 번째로 이 변화할 때마다 이게 느려졌다 빨라지건 빨라졌다 느려지건 주의를 한번 집중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옛날에 보시면요, 저희 뭐 렉처를 들을 때 느리게만 얘기하는 선생님도 따분하고 빠르게만 얘기하는 선생님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서 집중이 안 되고 이랬던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한 가지 속도로만 얘기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속도로 늘어졌다 빨라졌다 이것을 반복하는 것이 훨씬 더 주의를 집중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의를 집중하게 하는 효과와 더불어 더 재밌게도 만들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비즈니스 발표, 모든 스피치는 하나의 얘기를 전달한다는 느낌을 주셔야 됩니다. 재미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내용이 진중하고 슬퍼도 재미의 요소가 아니면 뭐 흥미의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꼭 휴머로 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말했듯이 텐션을 줬다 빼는 형식으로 이런 스피드의 변화를 줌으로써 이런 조금 더 흥미를 사람들이 갖게끔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스피드를 줬다 뺐다 빨라졌다 느려졌다 하면은 훨씬 더 집중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훨씬 더 기억에 남는 스피치를 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빨라졌다가 느려지는 경우 있잖아요. 빨라지고 쉬었다가 느려졌을 때 이 마지막 느려진 부분의 어떤 메시지는 정말 강렬하게 인상이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스피치에서 정말 전달하고자 하는 문장이 하나 있다, 메시지가 하나 있다 하면 이 스피드 변화 요소를 꼭 주셔서 그래서 그 스피치, 그 문구를 확실하게 기억나게끔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꼭 정치인 연설 아니면 뭐 어디 연설에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비즈니스 발표에서도 우리 상품은 뭐다 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으실 때 이 스피드의 변화를 적극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예시들을 한번 심도 있게 같이 볼게요. Without commitment, you'll never start. But more importantly, without consistency, you'll never finish. It's not easy. If it was easy, there'd be no Kerry Washington. If it was easy, there'd be no Taraji Henson, P. Henson. If it were easy, there'd be no Octavia Spencer. But not only that, if it were easy, there'd be no Viola Davis. If it were easy, there'd be no Michael T. Williamson, no Stephen McKinley Henderson, no Russell Hornsby. If it were easy, there'd be no Denzel Washington. So, 보셨죠? If it was easy 누가 없었을 거고 If it was easy 누가 없었을 거고 이 말을 굉장히 빠르게 함으로써 쉬웠으면은 이런 인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 인물들이 참 많아요. 이거를 많다는 양을 강조했습니다. keep working, keep striving, never give up, fall down 7 times, get up 8. Ease is a greater threat to progress than hardship. 그래서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면요. is 안주하는 것은 어떤 progress를 내는데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고난과 역경, hardship보다도 더 큰 위협이다, 장애물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is 쉬고 is a greater threat to progress 쉬고 than hardship 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훨씬 더 강렬하게 이 문구를 이 기억에 팍 남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번 스피치에 있어서 덴zel 워싱턴이 얼마나 스피드를 잘 활용해서 효과적으로 연설을 하셨는지 보실 수 있었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도 비슷한 상황은 아니지만 다음 영상은 어떤 TV쇼에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여학생이 이분께 어떤 것이 미국을 그렇게 대단하게 만듭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이에요.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We're 7th in literacy, 27th in math, 22nd in science, 49th in life expectancy, 178th in infant mortality, 3rd in median household income, number 4 in labor force, and number 4 in exports. We lead the world in only 3 categories: number of incarcerated citizens per capita, number of adults who believe angels are real, and defense spending, where we spend more than the next 26 countries combined, 25 of whom are allies. Now, none of this is the fault of a 20-year-old college student, but you nonetheless are, without a doubt, a member of the worst generation ever. So when you ask what makes us the greatest country in the world, I don't know what the fuck you're talking about.
보셨죠? 이거는 제가 감히 따라하지도 못할 정도로 좀 빠릅니다. 이걸 어떻게 외우셨나 싶을 정도로 너무 많은 statistics, 어떤 통계 자료들을 진짜 빠르게 훑고 지나가셨는데요. 이렇게 빠르게 훑고 지나가면서 뭐 통계 자료 하나하나의 내용을 각인시키기보다는 미국이 뭐 좋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강조하는 그런 아주 스피드를 굉장히 잘 활용한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멈추죠. 자, 그 다음에는 멈추신 다음에는 어떻게 스피치를 이어나가실까요? Sure used to be. We stood up for what was right. We fought for moral reasons. We passed laws, struck down laws for moral reasons. We waged wars on poverty, not poor people. We were able to be all these things and do all these things because we were informed by great men, men who were revered. First step in solving any problem is recognizing there is one. America is not the greatest country in the world anymore. 속도가 엄청 느려졌습니다. 이제 옛날의 미국이 얼마나 좋았었는지, 옛날의 미국은 어땠는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속도를 더 느리게 했는데요. 이게 사실은 그렇게 느린 속도는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하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느린 속도는 아닌데 앞에 하도 빨리 얘기를 하셔서 이게 굉장히 느리게 들리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앞과 대비가 되면서 주의를 이목시킵니다. 오히려 뭔가 감정적으로 더욱더 뭔가 끌어올리는 느낌까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피드를 너무너무 잘 활용하신 예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걸 할 땐 적절하게 pause를 섞어가면서 진짜 느리게 얘기하죠. America is not the greatest country in the world anymore. 이거를 상당히 느리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메시지를 확실하게 관객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오늘은요, 영어 스피치, 연설, 발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스피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근데 나는 뭐 CEO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고 내가 뭐 이런 연설을 할 장소가 어딨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뭐 단순히 연설뿐만 아니라 어떤 발표 자리 아니면 뭐 주례라든지 이런 연설 자리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필요하고요. 일상 커뮤니케이션이나 뭐 협상을 하는 자리에서도 너무너무 필요한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저와 하나씩 알아보면서 제가 나중에 같이 스피치들을 분석한 영상들도 올릴 때 훨씬 더 알아듣기 쉬우시려면 이런 기본기부터 탄탄하게 다지셔야 됩니다. 네, 오늘 스피치 컨설턴트인 저와 함께 영상을 좀 보시면서 스피드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요.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꼭 남겨주세요. 분석해줬으면 하는 영상이나 스피치가 있다면 언제든지 알려주시고요. 다음 에피소드에서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I'll see you in the next episode. Bye!